일본 여행하면서 하도 많이 걸어서 다리가 아파서 무릎 보호대를 샀습니다. 너무 좋아요. 많이 걸으는 여행하실 분들께 무릎 보호대 추천입니다. 네, 은각사를 가려고 집에서 일찍 나섰습니다. 은각사는 아침 8시 반에 문을 열더라고요. 이렇게 버스에서 내려서 은각사까지 걸어가는 길도 하천 옆으로 난 길이 철학자의 길처럼 아주 운치가 있었습니다. 걷다 보니 하천에 오리 한 쌍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물이 맑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리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항상 자연은 순놈이 정말 화려하고 잘생겼고 암놈은 수수합니다. 은각사는 아침에 조용하게 걷고 싶어서 일찍 갔었는데요. 제가 은각사에 도착했을 때가 거의 아침 8시, 한 8시 10분쯤이었는데 이미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는데 나중에 들어가서 걷다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요즘이 또 수학여행철이잖아요. 정말 단체 관광도 많이 오고 정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아침에 이렇게 아주 여유자적 있게 은각사 주변의 동네를 산책하듯이 훑으면서 걸어 올라가 보았습니다. 은각사는 금각사와 함께 그 꼭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할 때 그 금은처럼 함께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고는 하는 그런 절인데요. 금각사는 무로마치 막부 시대 3대 쇼군이 건설을 했다면 은각사는 8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마사가 건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아시카가 요시마사는 정치적 무관심 때문에 후세 역사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는데요. 제가 이곳을 가기 전에 갔다 와서네요.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 유홍주님께서 지으신 그 책을 읽었고 또 여기저기에서 본 정보를 가지고 대충 얘기를 하자면 무로마치 막부의 8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마사는 3대 쇼군인 요시미스, 그러니까 그 금각사를 지은 그 쇼군의 손자였대요. 그리고 8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쇼군이 되다 보니까 정치는 자연히 쇼군의 보좌역인 다른 사람이 주도를 했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대로 장악력이 예전같이 못하니까 농민이나 향토모사들에 의한 밀란도 많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요시마사는 성이 돼서 직접 정치를 할 때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잘하지 못했었나 봐요. 그래서 정치의 염증을 느껴서 38세 때 아예 쇼군직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취미의 세계에 몰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살려고 했던 데가 여기였다는데 은각사는 금각사처럼 원래 은각사로 해서 그러니까 은으로 입히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여러 밀란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해서 은으로 입힐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냥 일단 목조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자연과는 이 목조 그대로가 너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후세들이 이거를 다시 지었을 때도 여기다가 은각을 입히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8시 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고는 정말 다다다다다 열심히 달려 들어갔는데요. 은각사는 요시마사가 1482년 47세 때 이곳을 은거지로 삼으면서 동산전을 짓기 시작한 것에서 유래했대요. 그는 일찍이 20년 전에 아내를 위하여 멋진 정원을 만들고자 터를 마련하고 선종 사찰 정원의 효시이자 모본 답안처럼 칭송되던
몽창국사의 서방사 정원을 충실히 모방하여 나무 하나, 돌 하나까지 똑같이 만들려고 했는데 온인의 난으로 무산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쇼군에서 물러난 지 7년이 지난 1480년 자신이 몸을 별장을 짓고자 자리를 물색에 나섰을 때 이곳으로 결정을 했대요. 그게 바로 언각사 자리입니다. 들어가면서 앞에 카메라가 굉장히 빨리 움직이죠. 저 정말 앞에 사람 없는 영상 찍으려고 열심히 들어갔습니다. 표를 3번째로 샀는데 앞으로 바바박 열심히 걸어갔네요. 가다 보니까 일본 분들이 왜 그렇게 일찍 오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여기에 저 안쪽 내부를, 그러니까 건물 내부를 볼 수 있는 스페셜한 그런 엑스비션이 있는데 그 투어를 가려면 그 투어는 아침 10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투어를 신청하고 하시려고 그 8시 반 문 열자마자부터 줄을 서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투어는 재패니즈 온이라서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패스하고 이렇게 아침 일찍 싹싹 빗질을 해놓은 이 길을 먼저 밟아보았습니다. 이런 일본 정원의 특징이죠. 이 백사 정원과 돌, 그리고 연못과 나무와 근데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제일 좋았던 곳이 은각사였습니다라고 손을 꼽던데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특히 저는 아침에 일찍 가서 사람 없을 때 일단 고즈넉하니 한 바퀴를 돌았고요. 정말 좋았었습니다.
은각사는 정말 이렇게 조용하게 산속을 걷는 듯한 그런 산책의 느낌이 너무 좋았었는데요. 이 은각사에 이렇게 앞에 사람이 없다라는 거는 정말, 예, 제가 아침에 일찍부터 얼마나 열심히 서둘렀는지. 어, 아침에 일찍 가시는 거 정말 추천드리고요. 사람 없을 때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거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저는 촬영을 하기 위해서 한 바퀴는 이렇게 사람 별로 안 넣고 넣으려고 한 바퀴는 빨리 돌았었고요. 두 번째는 핸드폰 카메라를 접어놓고 정말 천천히 산책하면서 여유 있게 다시 한 바퀴를 돌았는데요. 다른 분들은 뭐 한 10분만 해도 본다고 할 정도로 작아요. 은각사는 작은 공간인데 저는 여기서 2시간을 보냈었으니 너무 좋았었습니다. 예. 이 정원을 보면서 여기가 정말 꼭 산 위를 올라가는 것 같은 산비탈을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이구나라는 게 느껴졌던 건 이 정말 융단처럼 깔린 이끼들이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야, 정말 이 이끼들 위에 떨어진 나뭇잎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왜냐면 이제 가을이거든요. 서서히 나뭇잎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고, 정말 저도 정원을 가지고 살아봤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나뭇잎 하나 없이 관리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아는데, 진짜, 예, 얼마나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을지가 상상이 가는 대목이 이 나뭇잎 하나 떨어진 것 없는 이끼들이었습니다. 정말 잘 정돈된 정원인데 정원이라는 인공적인 느낌보다는 그냥 자연의 그런 자연적인 느낌이 훨씬 많이 들어서 저는 정말 좋았고요. 이렇게 올라가셔서 보면 이제 전망대처럼 산비탈 중턱에서 밑에 은각사를 바라보시며 교토 시내도 이렇게 바라보시게 됩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전경도 참 좋았었고요. 은각사는 제가 아직 금각사를 가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금각사를 갔다 오신 많은 분들도 은각사가 더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은각사는 꼭 가보시라고, 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가능하시면 아침 일찍 가셔서, 예, 저렇게 관리하시는 분들만, 저분 지금 손에 막대기 들고 계시잖아요. 저는 처음에 저분이 저 막대기를 왜 들고 계실까 했는데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휘적휘적 하시는 게 아침에 거미줄 걷어내는 거예요. 밤새 거미들이 거미줄을 많이 씌었으니까 저분은 아침 일찍 이렇게 다니시면서 관리하셔야 되는 분이니까 거미줄을 정말 많이, 예, 걸리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분 나름 생각하신 방법인 것 같아요. 저렇게 대나무 막대기를 휘휘 휘두르시면서 거미줄을 다 걷으시면서 다니셨습니다. 저 장면이 참 재밌더라고요. 산행을 다니다 보면, 예, 저는 산을 새벽같이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제가 제일 먼저 온 사람이구나를 언제 알게 되냐면 제가 거미줄을 걷으면서 다닐 때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막대기를 휘휘 휘두르시면서 다니는 게 충분히 저 좋은 방법인데 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촬영하는 동안 이분은 또 열심히 또 제 앞을 가로질러 가시네요. 나무가 너무 좋고 정말 여기는 야, 단풍 들면 정말 예쁘겠다. 이 교토가 단풍철이 12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제가 사실 일본을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여행을 통해서 이 교토만큼은 나중에 벚꽃 필 때라든지 어 단풍 칠 때 한번 다시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교토였네요. 예. 아무래도 벚꽃 필 때랑 단풍 칠 때 한번 올 것 같습니다. 예, 온다면 정말 교토만 와서 진짜 교토에서 한 달 살기에도 참 좋겠다 싶을 정도로 이번에 정말 교토의 매력에 푹 빠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은각사. 아, 정말 은각사는 너무 사람을 차분하게 만들면서 이 이끼가 쫙 깔려있는 이 숲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은각사 경내의 백사마당에는 굵은 물결 무늬를 이룬 은사탄이 펼쳐져 있고 원주인 도무지인 향월대가 우뚝 솟아 있는데요. 지금 이분들은 그 스페셜 투어 내부를 보는 그 관람을 하고 계십니다. 저 멀리 향월대가 보이네요. 저기 후지산을 닮아서 예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게 백사마당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곤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곳을 이렇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공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은각사를 구경하고 나와서는 이제 철학자의 길을 걷습니다. 이 주변 마을이 또 굉장히 조용하니 저는 정말 제가 사실 교토에 와서 처음 갔던 데가 은각사여서 저는 이 은각사 주변에 이 조용한 마을들을 보면서 다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뒤에 이제 청수사나 천수사를 가보고 우와 가게들도 너무 많고 시끌벅적해가지고 은각사가 다른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말 처음 갔던 곳이라서 그런지 제가 원했던 나는 일본에 가면 이런 여행이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고 막연히 이렇게 상상하고 있던 그 여행을 교토에 와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동네를 둘러다니면서 보는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예.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다들 이렇게 천천히 동네를 어슬렁어슬렁 산보를 해봅니다. 교토에서는 자전거를 빌려서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하루나 이틀 자전거 빌려서 다니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자전거를 안 했던 이유가 이게 자전거를 꼭 그 자전거 파킹장에서만 파킹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 찾는 게 귀찮아서 그리고 저는 자전거 타는 시간보다는 세워놓고 안에 들어가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자전거를 빌리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골목 꿀목 다니면서 사람 사는 구경을 하는 게 참 좋았습니다. 교토가 정말 경주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경주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사실 저는 제가 경주에서 태어났어요. 경주에서 태어나서 7살까지 살았던 곳이 경주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정말 경주를 좋아하는데요. 그 경주의 특유의 그 고즈넉하고 왠지 더 느리게 흐르면서 사람 사는 맛이 있는 그런 동네 애기가 놀다가 놓고 간 인형도 있고요. 예, 제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 사는 마을 같은 동네 같은 그런 분위기를 이 교토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각사 주변에서는 이렇게 사실 철학자의 길은 그냥 하천 따라서 쭉 있는 길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길만 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구석구석으로 이렇게 들어가 봤었는데요. 그것 또한 나름대로 재미있었습니다. 그 하천길이 철학자의 길이라는 그 별명을 얻은 이유는 어느 철학자가 거기서 산책을 했대요. 대부분 그렇게 시작을 하죠. 네. 저는 이렇게 골목골목 구경하는 그리고 골목에 이렇게 작은 하천도 물이 어찌나 깨끗한지요. 예. 그리고 여기는 공짜로 가져가세요 해가지고 이게 뭘길래 이렇게 하셨나 하고 봤더니 그 일본의 헌법 구조는 평화를 그러니까 평화 나라를 해서 자국의 군대를 가지지 않고 뭐 군사비를 늘리지 않는 그런 법조항이 있나 봐요. 근데 지금의 정부가 그거를 다 지키지 않고 자위대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국방비를 높여가는 거에 대해서 막 타도의 목소리를
영어로, 일본어로, 한국어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의식 있는 분의 집이구나 싶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옛날 가옥 멋있게 차려놓은 데는 이렇게 식당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번에 와서 일본 음식에 많이 그렇게 막 좋아하지는 않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집밥은 괜찮은데요. 슴슴하니 식당에서 먹는 것들은 너무 자극적이에요. 짜거나 달거나 짜고 달고. 예. 그래서 이렇게 짜고 달게 음식을 해서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않을까. 물론 라멘이나 우동 면발이 너무너무 탱글탱글하고 맛있었던 그거 빼고. 그래서 그렇게 식당에서 밥 먹는 거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해서 목도리까지 하고, 근데도 또 해는 쨍쨍하고 점점 낮으로 갈수록 더워졌었는데요. 여기가 철학자의 길, 그 하천길 옆인 것 같습니다. 여기 벚꽃 피면 진짜 예쁘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교토는 벚꽃 폈을 때, 그리고 은각사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은 단풍나무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단풍 들면 정말 예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풍, 근데 또 그때 오면 사람이 정말 많겠죠. 예, 지금도 마침 제가 왔을 때가 일본에 어떤 그 국경일하고 겹쳤었대요. 저는 몰랐는데 여기도 롱위크엔드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더 많았던 거라고. 사람 많으니까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벚꽃이랑 그 단풍 들 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한국 가면 내장산 단풍을 보고 싶기도 해요. 이렇게 또요, 일본에서도 공동묘지를 찾아갔었는데요. 찾아갔다기보다는 가다 보니까 보여서 들어갔는데, 제가 이 묘지를 특별하게 찍은 이유는 일본에서의 공동묘지는 제가 가서 느낀 게 참 다 똑같이 생겼어요. 비석도 다 똑같이 해야 되고 다 똑같이 생겼는데 요 묘지만 이렇게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돈키호테 상이지 않나요? 그래서 저분은 살아계실 때 참 독특한 삶을, 일본인 치고는 돈키호테 같은 이상향을 쫓으며 사시는 분이셨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일본에서는 진짜 아이들이 다 교복 입고, 그리고 모자도 똑같은 모자 쓰고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공동묘지도 다 똑같이 비석이 세워져 있어서 서양의 공동묘지랑은 참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근처에 또 사찰이 있어서 진짜 교토에는 사찰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뭘 다 읽어보고 뭐 하고 다니기보다는 그냥 사찰 구경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산을 끼고 사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유홍준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나오는 철학의 길에 대해서를 읽어드리면, 은각사 답사는 필연적으로 철학의 길로 이어진다. 비와호, 소수, 수로를 따라 남쪽으로 2km 떨어진 남선사까지 이어지는 이 길은 일본 근대 철학자인 니시다 기타로가 즐겨 산책하던 곳이라고 하여 철학의 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본래 철학의 길이라고 하면 독일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철학자의 길이 원조다. 하이델베르크의 라인강 지류인 네카어 강변에는 아름다운 산책길이 있어 칸트, 헤겔, 괴테, 하이데거, 야스퍼스 등이 즐겨 산책했다고 한다. 특히 이마누엘 칸트는 늘 정확한 시간에 산책을 나와 시계가 귀하던 그 시절에 동네 사람들이 그가 산책하는 모습을 보고 시각을 알았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다. 그런 칸트가 산책을 나오지 않은 일이 2번 있었다고 한다. 한 번은 루소의 에밀을 읽다가 시간을 놓친 것이었고, 또 한 번은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날이었다고 한다.
벤치마킹의 귀재인 일본은 1968년에 이 길을 정비하면서 철학의 길이라는 멋진 이름을 붙였고, 물가에는 어느 독지자가 기증한 벚꽃을 심었고, 그 나무가 제법 크게 자라 봄이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벚꽃의 명소로 이름이 났고, 여름엔 반딧불이 모여들어 열대야의 피서처로 유명하다. 젊은 아베크족과 관광객들이 붐비면서 주변 주택가에 끽다점과 부티크숍 등이 들어차 더 이상 철학자의 길다운 분위기는 없지만, 그래도 주변의 상점과 집들이 깔끔하고 근처에는 법연원, 영광당, 니쿠오지 신사, 노무라 미술관 등 명소들이 자리 잡고 있어 산책길로는 그만이다. 그리고 철학의 길이라는 넉자로 인하여 들떠있는 사람의 발길에 적당한 사색의 무게를 실어준다. 길 중간에는 철학자 니시다 기타로의 비가 있는데 이렇게 쓰여 있다. 사람은 사람, 나는 나. 어찌됐든 내가 가는 길을 나는 간다. 와우. 너무 멋진 얘기 아닌가요? 예. 사람은 사람, 나는 나. 어찌됐든 내가 가는 길을 나는 간다. 사실 제가 이 길을 걸을 때는 몰랐었거든요. 이게 한문으로 되어 있고, 그 표지석을 보면서도 그거를 읽어서 해석할 생각을 못 했는데,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거기에 있던 게 이런 뜻이구나를 알게 되는 게, 이래서 정말 독서와 여행은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평소 같았으면 이 책 그렇게 재밌게 안 읽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 특히 문화재, 미술, 그런 쪽으로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 이런 책을 재밌게 읽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확실히 교토에 와서 이 교토책을 읽다 보니까 책이 쏙쏙 들어와서 아주 좋았었습니다. 교토에서 처음 간 곳이 은각사였는데, 이 은각사를 느긋하게 거닐면서, 교토에서 파리를 잡기를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토를 오신다면 느긋하게 그렇게 한번 시간의 흐름과 함께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철학자의 길에서는 연주를 하는
잔잔한 그런 연주를 하는 사람을 볼 수도 있었고요. 이렇게 꽃배를 만들어서 이 하천에다가 띄우는 이런 분들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소소한 구경을 하면서 반나절의 산책으로 너무 행복했던 은각사와 철학자의 길이었습니다. 매 순간 감사하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그렇게 사는 게 인생 아닐까요? 그냥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죠. 그렇게 나의 길을 가며 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행복한 삶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마트에서 먹고 싶은 스시랑 타코 그리고 교토식 오키노미야끼 뭐 등등을 사가지고 숙소로 돌아와서 이렇게 예쁜 중정을 바라보면서 점심을 먹습니다. 이런 맛도 있네요.